비즈니스 프레임워크 또한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서 많은 선배들이 고민하고 그 비즈니스에 적용했었던 그런 지혜들을 함께 배우고 이것을 토대로 우리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여러분들하고 함께 비즈니스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이 위에 있는 글씨가 보이시죠? 거인의 어깨 위에서 비즈니스를 바라보다. 이 이야기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그 뉴턴이 썼던 말들인데요. 이거를 좀 변형시킨 건데 구글 스칼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세상을 바라보라. 우리는 어떤 우리의 앞에서 먼저 연구를 진행하고 어떤 학습을 했었던 사람들의 그 연구의 결과 위에 우리가 그 지식을 더 얹어서 더 많은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 인력의 법칙이 처음 발견됐을 때도 너무나 큰 발견이고 대단한 발견이지만 이미 우리는 그 법칙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비즈니스 프레임워크 단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프레임워크란 단어가 무엇일까요? 프레임은 뼈대, 테두리, 틀 이런 이야기고 있고 건축에서는 골조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언가를 형성하고 있는 틀이라는 이야기죠. 워크라는 단어는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 일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프레임워크라는 단어는 경험이나 사고에 의해 이미 만들어진 틀, 일을 하는 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하시기 쉽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살아오면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어요. 논설문의 3요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서론, 본론, 결론. 이미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논설문을 쓰고 싶다, 어떤 주장하는 글을 쓰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이 테마를 가지고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를 몰랐던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글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구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글을 쓸 때 한층 더 정리된 상태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롯의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영화 같은 거나 소설 이 내용들에서 이러한 구조를 따르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플롯의 5단계를 좀 넘어선 뭔가 좀 새로운 식의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5가지 구조를 알고 새롭게 시도하는 사람과 이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새로운 구조를 짜는 사람들의 실력은 아마도 많이 다르겠죠. 프레임워크라는 것은 구조화, 논리화를 시킨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안에서 어떤 수많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많은 일들을 나름대로 구조를 짜보고 이것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렬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 비즈니스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지? 어떻게 생각하면 좀 더 빠르게 결론을 낼 수 있지? 예전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니까 좀 결과가 좋았던 것 같아. 이거는 좀 빠졌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피드백과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져서 생각을 구조화시키고 이 구조화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논리적으로 정돈한 것이 프레임워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세계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영역에서 기본적인 가이드 역할을 해줄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강의를 총 12개의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 12개의 강의 중에서 프레임워크는 총 19개의 프레임워크를 배우게 될 것이고요. 각 내용은 문제 정의, 과제 설정, 그리고 상황 분석, 수립 및 실행 이 3개의 큰 카테고리 안에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프레임워크들을 보시게 되면 꼭 문제 정의에만 도움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다양한 영역에도 활용이 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19가지의 프레임워크 외에도 정말로 수많은 프레임워크들이 있고 어쩌면 지금 어디선가에는 새로운 프레임워크들이 만들어지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만 알고 계신다면 기본적인 소양은 갖추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강의 내용이 아니라 비즈니스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2가지 사고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하나는 MEC, 또 하나는 LISS입니다. 이 MEC는 집합에 대한 개념이에요. 겹치지 않는 전체를 포괄하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떠한 개념을 누락과 중복 없이 하지만 전체를 포괄하도록 분류하는 것을 MEC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LISS는 개념 자체는 우리가 대학교에서 배우는 선형대수학의 개념이지만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죠. 어떠한 개념의 중요한 요소들을 누락과 중복 없이 분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우실까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MEC는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개념을 누락과 중복 없이 하지만 전체를 포괄하도록 분류하는 것이죠.
이 MEC 개념은 로직 트리나 다양한 곳에서 많이 사용이 됐는데, 특히 이 로직 트리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 저축을 늘린다.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보면 수입을 늘릴 수도 있고 지출을 줄일 수도 있겠죠. 이 외에는 다른 것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식을 생각을 할 때 누락도 없고요, 중복도 없습니다. 빠진 것이 없지만 전체를 포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들이 서로 중복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 다음 단계의 내용들에 있어서 빠지는 것들이 없죠. 만약에 빠지는 내용들이 생긴다,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게 빠졌어. 그럼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누락이 없이 가자, 그리고 또 중복이 없이 가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긴급도 중요도 매트릭스, 이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이 로직 트리보다는 쉽습니다. 긴급함, 긴급하지 않음, 두 가지밖에 없죠. 중요함, 중요도가 낮음, 이 두 가지밖에 없죠. 이 안에서 충분히 MEC하게 분류가 가능하고, 이런 2x2 매트릭스 같은 개념들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LISS 개념인데요. 이 LISS 개념은 중요한 요소들이 누락이랑 중복이 없습니다.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보면 결혼식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가 결혼을 준비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거는 꼭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 준비가 끝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혼식 하면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요소들인 거죠. 그 밖에 자잘한 것들 많지만 언급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가 LIS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C 분석을 한다. 우리가 그 3C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경쟁사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경쟁사에 무엇을 조사해야 될까요? 경쟁사의 인원들, 그 인원들 나이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그 경쟁사에 꼭 필요한 요소들, 중요한 요소들, 어떤 것들, 3가지 정도든 5가지든 그것들을, 중요한 요소들을 뽑아서 그것들만 조사하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수학 분석,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강점들이 있고 또한 약점도 너무나 많죠. 기회들도 많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찾아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중요한 요소들을 찾아내는 것. 다만 이 중요한 요소들이 누락이랑 중복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는 생각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생각의 기본적인 틀이라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기본이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선배들, 누군가 고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기본적인 프레임을 만드셨다면 그 프레임을 기반으로 우리가 더 생각을 넓힐 수 있고 그것을 기본적인 우리의 소양으로 갖출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프레임워크를 아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을 또 찾아갈 수 있겠죠. 최근에는 3C, 4P 이런 이야기들에 더해서 4P 플러스 1C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자기들만의 나름대로 변해가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또 개념을 추가시키고 조금 더 버전업을 시킨 것들이죠. 여러분의 그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도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앞으로 저와 같이 공부를 해 가시겠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내가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던 아이작 뉴턴이 한 말입니다. 아이작 뉴턴 또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겸손하죠. 어떤 누군가가 이루었던 과학의 산물들이 있고 자신은 거기 위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갔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조들, 선배들의 경험과 노하우와 지혜를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그 노고와 수고를 인정하고 감사히 받아들이며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갈 때 우리가 더 새로운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강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